저는 경비원이에요. 꿈을 꾸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책상에 앉아 시나리오를 써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 경비 근무를 하죠. 저는 언젠가 영화 감독이 될 거예요. 당직 근무 날이었어요. 평소에는 당직 근무가 끝나도 도서관에 남아 시나리오 쓰는데 이날은 금요일이라 바로 집에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야간에 로비 근무 서면서 시나리오를 썼죠. 극한의 추위에 생존해야 하는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할지가 고민이었어요.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안 나와서 그냥 접었어요. 갑자기 오한이 왔어요. 어우, 왜 이렇게 추워? 뉴스 보니까 아침에 영하 11도까지 떨어진다는 예보가 떴더라고요. 외곽 근무 때 각오해야겠는데. 로비 근무를 서다가 아침이 되면 외곽에 나가서 주차장 안내를 해야 돼요. 보안 책임 부서에서는 직원들 출근 시간에 인사도 하고 차량 의전도 하라는 임무를 줬죠. 원래 임무는 건물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신원 미상의 거수자를 맡고 건물을 지키는 거지만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서비스 임무가 더 우선시되고 있어요. 시간이 돼서 외곽으로 나갔어요. 오늘은 패딩 끝까지 올려야겠다. 아무리 추워도 패딩을 목까지 잠그진 않는데 올해 처음으로 턱 끝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근무를 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추운 날 외곽에서 근무 서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다름 아닌 춥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추워요. 그리고 이런저런 별의별 생각이 들죠. 뜨끈한 오뎅탕, 돼지국밥, 따뜻한 음식도 생각나고 겨울바다, 부산,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고통이 조금 무뎌지더라고요. 잠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한 손엔 가방, 한 손엔 커피를 들고 입장하죠. 손이 모자란 분들은 제가 문을 열어드렸어요. 가볍게 인사를 건네면서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은 감사하다고 받아주시지만 어떤 분은 당연한 걸 받은 것처럼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요. 이때 부는 찬바람이 바깥 날씨보다 더 매서워요. 근무 선지 20분이 지나니까 코에서 물이 나왔어요. 마스크 안 가져온 게 후회됐어요. 이럴 땐 최대한 난로에 붙어서 에너지를 비축해야 돼요. 에너지를 많이 뺏기면 몸이 더 빨리 지치더라고요. 오랜 경비 생활 끝에 얻은 교훈이에요. 몸이 으슬으슬해지니까 다시 시나리오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추우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지?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여전히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머릿속 창고에 처박혀 있던 기억.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날의 기억이죠.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보면서 그때를 회상했어요. 때는 바야흐로 15년 전. 20대 중반 혈기왕성했던 저는 강원도 고성의 깊은 산속에서 전차 소대를 지휘하고 있었어요. 텐트 밖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영하 25도의 추위에 혹한기 훈련이 잠시 중단된 상황이었죠. 배속받은 연대 지휘소에서 회의 소집을 했는데 소대 규모라 차가 없었어요. 아이 소댐! 차 한 대 달라 하십시오. 이 날씨에 걸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무전 잘 듣고 있어. 애들 먼저 재우고. 부소대장한테 소대를 맡기고 1.5km 떨어진 연대 지휘소로 걸어갔어요. 원래 무전병을 하나 데려가는 게 맞는데 그 날씨에 둘이 고생하느니 혼자가 나을 것 같아 그냥 갔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위험한 짓이었어요. 그렇게 눈 쌓인 길을 발이 푹푹 빠져가면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20분 거리가 체감상 2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주위는 온통 새하얀 눈으로 덮였고 한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입김을 내뿜으면 수증기가 얼음 가루가 됐고 마스크 속으로 한기가 뚫고 들어와서 코 속이 바짝 얼었어요.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발끝이 축축했어요. 눈밭을 푹푹 발목까지 박히면서 가다 보니까 아무리 가죽으로 된 전투화라도 젖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감각은 둔해졌죠.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설마 동상 걸리진 않겠지? 한참 걷다 보니까 어느새 발가락 감각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냥 발목 아래에 묵직한 덩어리 두 개를 번갈아 움직이면서 걷는 느낌이었죠.
발가락을 움직여봐도 실제로 움직이는지 상상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공포가 찾아왔어요. 이 정도는 처음인데 부대 연락해야 되나? 뭐라고 하지? 발가락이 마비됐다고? 쪽팔리잖아. 설마 진짜 동상은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꾸역꾸역 걸어갔어요. 가다 보니까 눈이 더 내려서 앞이 안 보였어요. 사거리에서 우회전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가 사거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길을 잃은 거예요. 핸드폰은 이미 배터리가 나갔고 지도를 펴도 감이 안 잡혔어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눈 덮인 산속에서 추위와 싸우다가 동상에 걸려 피부 조직이 괴사하는 장면. 저는 완전히 마비된 발가락을 들어올리면서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멈추면 안 돼. 전 대충 감으로 연대지휘소 위치를 잡고 계속 걸어갔어요. 가면서 중얼거렸어요. 도착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자. 난로 앞에 가면 목이 녹을 거야.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나는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노래를 부르다가 가사를 바꿨어요. 나는 발가락이 없어. 나는 감각이 없어. 진짜 웃긴 놈이죠. 노래를 부르니까 공포심이 좀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험은 분명히 나중에 도움된다. 영화 감독되고 이건 시나리오 쓰는데 분명히 좋은 재산이 될 거다. 그렇게 고통을 참고 계속 걸어갔고 얼마 안 가서 연대 지휘소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까 난로에 너무 가까이 붙어있던 것도 못 느꼈어요. 아 뜨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종아리가 잊고 있더라고요. 저는 고통을 참으려고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나는 종아리가 없어. 나는 감각이 없어. 그 순간 오랫동안 고민하던 이야기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극한의 추위와 싸우는 주인공이 노래를 부른다. 아 그래. 고통은 희망과 긍정으로 이겨내는 거구나. 기억의 창고를 뒤지다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경비원 생활을 하면서 계속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도 그건 것 같아요. 현실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먼 꿈을 생생히 그리다 보면 행복이 번져서 현재로 오더라고요.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여행짐을 쌌어요. 그리고 한숨 잤다가 차를 몰고 부산으로 떠났죠. 내비가 4시간 반 운전해야 된다고 알려줬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뜨끈한 오뎅탕과 겨울바다를 그리면서 담담히 차를 몰았어요.